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12월이면 우리가 좀 설레고 즐거운 그런 시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날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으로 쪼개졌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4분의 3과 4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단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 지인도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12.3 사태가 일어난 이후 그 다음에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정말 학생 시절에 탱크가 대학교를 밀고 들어오고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스팔트를 뛰어다니던 그런 고통,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뭐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사살하기로 했다, 뭐 했다. 사실은 이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상관없이 거기까지 상상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씨가 건드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은 분명히 탄핵돼도 됩니다. 통합을 해도 모자르는 이 작은 나라에 지금 반쪽으로 나눠놨잖아요. 좌와 우로. 그래놓고 격렬하게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상관없어요. 일단 결과가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탄핵되는 대통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트라우마 그 자체는 생명의 위협, 심각한 위해, 성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극도의 위협적이거나 끔찍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약 70% 정도가 평생,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죠. 대형 재난, 그 다음에 전쟁, 테러, 그 다음에 인종학살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간접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사진, 기록으로 남아서 이것이 같이 공유됐을 때 집단 그 자체가 전체 공동체가 받는 그런 충격, 공포, 상처를 집단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은 대단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미국의 본국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죠. 9.11 테러.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믿음,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충격과 공포, 상처로서 집단 트라우마에 꽤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공동체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고 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작동도 안 되게 되죠. 2015년 우리나라 한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깊게 느끼는 트라우마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이요. 두 번째는 세월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 끔찍한 사건들이죠. 여기에 네 번째 아마 12.3 사태, 물론 이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말 윤석열 씨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4위 아니면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집단 트라우마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예전 같으면은 언론이 통제되고 또 어때요? 뭔가 그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거나 모르고 지나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만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다들 핸드폰 갖고 있고 다들 이 핸드폰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에 촬영기가 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죠. 네, 모두 다 이 언론사가 된 겁니다. 핸드폰 하나를 가짐으로 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그 어떤 충격과 공포가 정말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확산되고 또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가짜뉴스를 갖다 붙이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단 자체가 트라우마에 정말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 연구에서는요, 이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생존자의 자녀들, 실제로 이 자녀한테도 이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 우울증이 이 일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겪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우울이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돼서 이 양육 방식 자체가 과잉보호하거나 또 과잉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어렵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죠. 맞죠? 또 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또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 중추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분비 체계가 교란되고요. 그러면 결국 심혈관 질환 생기고요. 당뇨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 염증이라든지 비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단 트라우마는 사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사회 지도층, 아니면은 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회사를 부도내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말의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정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구성원들이 이 정체성, 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또 공동체에 대한 믿음, 또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집단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자, 우리 코로나 사태 겪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은 미국에서도 어땠어요?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혐오 범죄가 증가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충격이 강하게 쾅 들어왔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내 집단, 외 집단으로 확실하게 확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내 집단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왜요? 의심하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이 됩니다. 지금 사건을 벌인 국민의힘이라는 당, 뭐 100 몇 석이죠? 그죠? 108석인가요? 요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누구파 이래가지고 지금 또 쪼개지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할 때는 다 중도입니다, 우리는. 일부,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생업 정치인들을 아닌 다음에는 일반 국민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좋은 사람 나왔다고 하면 찍어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좌파, 우파 딱 나눠져 있다. 아닙니다. 뭐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다 중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사건,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던져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극렬하게 분리가 됩니다. 내가 약간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완전히 극우가 되고 내가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극좌가 돼서 서로 분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내 집단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맹신하고 추종하게 되죠. 믿을 수 있고 이 사람밖에 없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사회는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분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 전체에서 언론에서는 일단은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언론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보도를 할 때 죄를 졌고 사고를 쳤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 원래 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목적마저도 불순했다면 정말로 분열할 이유도 없죠. 그 사람 몇 사람만 제거하고 나면 끝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선의에 대해서 기대하고 선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의 가부간의 결정을 확인을 누가 해줘야 돼요? 언론이 일단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사회 믿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이 무너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하고 아니면 이것저것 댓글 달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다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나는 내 생활,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또 나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입학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쳤다. 그렇다면 객관성을 떼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면 감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충격과 공포.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라고 자꾸 묻는데,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평화롭고 정말 미국처럼 평화롭고 정말 아무것도 침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히 재밌고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땅덩어리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DNA가 어떤 충격이 다가오면 빠르게 대응하고 싶어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안 변합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좌로 우로 아니면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은 무조건 맹종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또다시 집단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몇몇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 몇몇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또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